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분할이 안 되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명진 변호사 채널의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번에 제가 재산 분할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전 처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분할 요 주제가 가장 관심이 많으신 주제이고, 저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일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의뢰인의 다음 삶을 위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재산분할 관련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영우 드라마 11화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그 신일수라는 등장인물이 로또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당첨금을 소송을 통해서 찾고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로 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로또에 당첨금이 생겼을 때 이게 과연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 공동의 기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오늘 사실상 혼인 상태가 파탄이 나버렸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맞겠죠. 분할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유재산,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자기 명의로 혼인 중에 취득해버린 재산이거든요. 이런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냐,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분할이 안 되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유재산이면 분할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특유재산이라도 그 특유재산을 당사자 일방이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혼인 생활은 얼마나 길게 하셨는지, 이혼할 때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또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특유재산의 예로 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상속받으신 재산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케이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혼인 2년 차에 땅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12년이 지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이 땅은 특유재산이 맞기는 한데 재산 분할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 그 특유재산이 유지되는 거에도 부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 부부 공동재산, 정말 고유한 의미의 부부 공동재산처럼 분할 비율이 상대방한테 높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분할 비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언정 분할 대상 재산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상담 오셨을 때 또 궁금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물으시는 게 재산 분할, 특히 또 특유재산에 관련해서 어디에서 들으니까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이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재산 맞죠?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도 사안을 들어봐야겠죠. 말 그대로 케바케. 예를 들어서 어제 당첨된 로또, 이런 거는 사실은 요 로또가 지금 로또 당첨금이 유지되는 거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당장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로또 한 40억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서 부부가 행복하게 이제 그거를 같이 누리면서 40억 가지고 상가도 사고 집도 사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15년이 흘러버렸어요. 아니면 5년이라도 흘렀어요. 그렇게 되면 요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당사자한테 아예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특유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혼인기간이 조금 이어져 있으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 배우자한테도 분할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는, 예를 들어서 90년대 중반에
부부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뭐 엄청난 건물을 증여받았어요. 그게 그래서 한 200억이 되고 현시가는 막 한 500억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90년대 중반에 그거를 받으셨다면 지금 사실 거의 3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부부 일방이 특히 그 특유재산을 취득하신 쪽에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준 거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준 걸로 저 부부 타방 당사자도 이 재산으로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분할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네, 분할을 해주셔야 하고 그것이 혼인이라는 제도고 또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어떤 재산 분할 얘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흥미로우실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